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유행을 했던 샵인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샵인샵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반을 쪼개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탔었어요. 이제 프랜차이즈의 호점을 많이 높이려고 이제 반만 쪼개서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샵인샵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식당을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럼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조금 덜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샵인샵으로 이제 저 무인 커피 머신기를 매장 이제 한 평에서 두 평이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거는 안 되겠죠. 이제 아예 공간을 아예 떠서 따로 만들지 않으면은 어 따로 분할해서 이런 시설 공사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요 24시간 영업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규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걸 좀 잘 끌어올려야지 좀 메리트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일반 식당의 경우로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일반 식당에서는 저걸 놔뒀을 때 고객한테 밥을 먹었을 때 저거를 좀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걸 수가 있어요. 그거야 가격을 좀 변동을 약간 해서 할인폭을 좀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간은 되게 조금 차지하는데 저게 오히려 사실 음료가 커피가 한 잔에 2,000원 이렇게 하는데 마진은 거의 70% 정도가 남으니까 샵인샵으로 했을 때 관리비를 거의 있는 거에 다 하는 거니까요. 관리비만 좀 낸다고 하면은 거의 70% 정도 마진을 일단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2,000원 팔아서 70% 마진이면은 거의 이게 1,400원이 남는 건데 원가 빼고 1,4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약간씩 닦아주고 관리도 해주긴 해야 되겠죠. 근데 1,400원 남으면 한 잔에 1,400원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국밥 같은 거나 점심 메뉴를 하시는 데라고 만약에 과정을 해볼게요. 1,400원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건 대박인 거거든요. 인이 한 명 와서 국밥 하나 팔아서 마진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거 한 6, 7천 원, 5천 원, 6천 원, 싸게는 5천 원까지도 팔 텐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마진이 거의 한 2천 원 그 정도 선일 텐데 저게 그냥 1,400원을 그냥 알파로 남겨버리면은 명당일 경우에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깥에다가 테라스나 이런 걸 좀 이쁘게 꾸민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다 돈을 좀 발라주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커피 마시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컵, 배달을 만약에 한다고 과정을 해볼게요. 배달은 늦게까지 사실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11시 이후 10시 이후라고 가정해보죠. 배달이. 그러면 이제 저희 가게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걸 포장을 해갖고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흘러서 안 된다 그럼 실링기 같은 걸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위가 오픈돼 있으니까 실링 같은 거 안 하면은 이제 배달 업체에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실링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거를 또 그 배달에서 2차 매출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토스트 가게에서 저거를 놓고서 판매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내 식당 같은 데들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데 구내 식당들이 있죠.
구내식당은 따지고 보면 뭐 프랜차이즈 공장이랑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거기 뭐 가마솥 뭐 커다란 게 몇 개씩 있고 뭐 공장이에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랑 조리하는 데랑 거의 뭐 아주 크지 않는 데랑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양의 요리를 하고 뭐 엄청난 종류의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좀 일부분을 카페처럼 꾸며갖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잔당 1,400원씩 남으니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뭐 그런 데들은 또 여름철 되면은 물론 뭐 공장 안에도 커피 머신이 있겠지만 이게 더 맛있으니까 이걸 사온다고 하면은 한 10잔만 딱 사가면은 벌써 14,000원씩 남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런 데는 공간이 굉장히 넓을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뭐 그 옆에 커피숍이 있으면은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음식을 또 도시락 형태로 배달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음료랑 또 같이 해서 배달을 한다?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근데 이제 경쟁자가 금방 이게 만약에 가격이 기계값이 뭐 너무 싸던지 이렇게 부담이 없던지 그러면은 이게 뭐든 어떤 거든지 한 1,000만 원 이상에서 1,500 이상 가야지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생겨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아무나 안 하게 되는데 너무 싸던지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다 이렇게 신입이 들어와요. 어디든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기값이 싸지 않으면서 또 맛도 좋고 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배달 품목에도 넣으면은 아주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빵집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건 배달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샐러드를 판다 이런 걸 하면은 마진 체계가 괜찮으니까요. 뭐 그거는 지역이나 뭐 이런 그 배송해주는 업체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니면은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 외에는 제가 좀 딴 거 생각해 본 거는 뭐 건물 옥상이나 이런데 뭐 테라스가 있는다든지 물론 뭐 이 기계가 외부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좀 실내 공간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나 뭐 이런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 안에 뭐 옥상이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뭐 사람들마다 뭐 보는 시각들이 좀 틀려서 좀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예.